TSMC를 고객사로 둔 종목들, 현재 슈팅이 나오고 있는 구간 속에서 여러 종목 움직입니다. 다만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어떤 관점이 이제 또 플러스를 또 부추길 수 있을까요? 주식명가 N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투자의 기회를 또 포착하셨는지 저희가 매주 이 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바로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이네요. 철강업계 불황 탈출 희망이 보인다? 정말 희망이 보이세요? 지금 요즘에 뭐 시장이 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했던 업종이 석유화학하고 철강 쪽이었었거든요. 석유화학은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희망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그 경제 추진, 그러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벌써 1차, 2차, 3차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전처럼 우리는 말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지속할 거야 라는 얘기들을 계속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 만약에 중국이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산업 섹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 그래, 국경절이 끝난 다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저도 역시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는 국경절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사그러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철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냉간화변하고 열간화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뭐 철근도 있습니다. 근데 냉간화변 같은 경우는 가공품이고요. 열간화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성격으로 보는데 이게 모두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열간화변 코일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맨 끝에 화살표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들어서 벌써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2주간에 한 10~5% 정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원자재 성격의 열간압변 코일만 오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냉간압변판 이거는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들인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냉간압변판도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후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많이 쓰는 후판인데 이전에는 철강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제가 조선업종을 분석할 때 원자재 부담이 적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후판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철근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철근 가격도 보면은 최근에 한 2~3주 만에 15에서 한 20% 정도 지금 올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하나 오르고 있는 것이 원자재 가격도 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철강의 원자재는 이제 철광석이잖아요. 이 철광석도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전 세계의 그 원자재 소요, 특히나 철강이라는 원자재 소요가 늘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이 또 이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 이게 지속될 거야.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해주는데 여기서 사도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국경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국경절이 끝나서 시장에서 모든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국경절 이후에 중국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제품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확인해 줘야 되는데 현재 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의 리포트에서도 이런 철강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수급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수급도 최근 들어 기관하고 외국인은 요즘에 좀 많이 좀 파니까 외국인은 좀 부족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제 살만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기에는 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은 완전히 확보한 상황이다. 맞다. 그리고 예. 주요 원자재가 다시 방향을 위로 올리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때 있어서는 지금이 손익비 좋은 자리다? 그렇죠. 그럼 시기의 문제 아닐까요? 언제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네. 지금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정말로
이제 적극적으로 있을 추진할 것이다. 것이냐. 예. 이거 두 가지인데 이게 두 가지만 확인이 된다면 오. 아마 철강들은 그동안에 미운 오리 새끼였었는데 이제는 바닥 저점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철강 가격이 너무나 많이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뭐 침체다. 특히나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번에 해소되는 포인트가 보인다. 이제 바닥을 보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하루 종일 TSMC 실적 기다리면서 과연 어떻게 갈까? 수급의 이동이 장 막판까지 어떻게 이동이 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경동, 나비엔과 같이 실적이 있어서 탄탄한 쪽 나왔고요. 기대감 짱짱한 쪽으로서는 펩트론, 규제가 같은 쪽에 있어서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또 오늘 뭐 원전이며 반도체 쪽, 비만 쪽 여러 가지 움직였는데요. 이 가운데 지수 분위기는 사실상 섹터 단위로서는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수 분위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리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인데 코스피 마감가부터 확인을 하시죠. 자, 0.04% 내려갑니다. 약보합권 나타나면서요. 2,609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600선 위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좀 시총 큰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부분 계속 체크 포인트가 지수 분위기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역시나 약보합 구간입니다. 76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었던 부분도 있었네요. 자, 이 속에서 수급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완전히 매도 우위 물량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실적 나오고 조금 매도 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대개 소량이었고 일부였습니다. 이 가운데 4천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타났고 오늘 기관은 그래도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중심으로는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은 좀 덜어냈고 외국인은 소폭 사자세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 매수에서 순 매도 쪽으로 선물 쪽에서는 기울었다라는 점 장 막판 전해집니다. 시총 상위단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6만 원 선 넘기가 좀 어려웠네요. 장중에 6만 원 그래도 넘어가려는 시도는 그려졌는데요. 종가 보니까 59,700원에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의미했었던 점은 2시까지의 가수급상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26거래일 연속 팔다가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간에 팔았던 거에 비하면 아주 뭐랄까요 새끼손가락 손톱만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연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가를 오늘부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TSMC 실적 확인하고 나서 단수 매식 9만 원 선 회복을 합니다. LG엔솔, 삼바 쉬어가는 속에 오늘 반도체주에 있어서의 흐름 계속해서 괄목할 만했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바이오가 좀 쉬어갑니다. 알테오젠 그래도 고가권 38만 4천 원 지켜갔고요. 2차 전지단도 쉬어가는 속에서 클래시스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휴젤도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삼성당 제약 어제 내렸던데 일부 만회를 시켰습니다. 리노공업, HPSP와 같이 TSMC 실적 확인하고 나서요. 장 막판에 변동성이 좀 컸었던 종목들입니다. 확실히 반도체 쪽이 있어서 장 후반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이 부분까지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주장 열리면 과연 또 어떻게 글로벌리 머니무브가 일어나게 될까? 이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반도체 응원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 좀 다시 한번 저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도 되는가 싶네요. 반도체는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창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주춤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인공지능은 절대로 주춤해질 수 없다. 인공지능은 곧 반도체다라는 게 등식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발 그 콜을 못 받아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들어간 HBM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이렇게 그 실적이나 어떤 이슈에서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을 못하면서 엔비디아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고, 이것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고를 또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구매한 거 그냥 쓰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는데, 이거는 시차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컬을 받는 순간부터 반도체는 급격하게 반등해 줄 거다. 우린 그것만 좀 기다리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만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2, 3주 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아팠을 때 이 예. 멘트를 해주셨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사실 TSMC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흐름을 가져가는데, 삼성전자 계속해서 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철강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까만 계속 확인된다면 그럼요. 충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그런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들도 있을까요? 있죠. 오늘 철강주를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종목들도 있는데 네. 이걸 기회를 포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몇 가지 업종이 좀 그런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주가 그동안 그랬었는데, 이제 철강주를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 왔다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반등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반등의 저점을 만드는데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 그러면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살까, 현대제철을 살까,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 그래요. 여기서 선택을 해드릴게.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했는데, 그럼 철강주 중국 말고 그 위에 다른 이슈도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중국 철강 이슈와 그 다음에 그 다른 이슈는 뭐냐면은 바로 테슬라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와 테슬라 이슈가 같이 가지고 있는 철강 종목으로 갖고 왔거든요. 강판? 자, 오늘 여러분들을 네.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요,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이 동국산업은 지금 강판 얘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칼라도군 강판을 만들거든요. 이 칼라도군 강판이 이번에 2분기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IT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약 한 1년 동안은 공을 들인 게 뭐냐면 니켈 도금 강판입니다. 이 니켈 도금 강판은 4680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겉에 그 원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한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 국내는 TCC 스틸이 있었습니다. TCC 스틸은 지금 PR이 5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 동원 시스템즈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4680 배터리 그 원형 캔을 개발하면서 동국산업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어요. 공동 개발을 하자.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올해 9월 달에 개발이 다 끝내 양산 설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11월 달부터 테슬라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최근 동원 시스템즈가 주가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동원 시스템즈하고 TCCT라고 그다음에 동국산업은 주가가 같이 연동을 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국산업은 이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철강으로만 보지 말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 수준이 이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가고 있는 거고요. 아직 그 니켈 도금 강판이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원 시스템즈하고 공동 개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에는 거의 전량 공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동원 시스템즈에서 캔을 받아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철강 업종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같이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동국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동국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동차가 나옵니다. 네. 전기차가 나와요. 철강 회사인데 밀고 그만큼 있다는 거죠. 이 회사는 여기에 거의 모든 걸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신규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점, 전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투자할 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양산 설비가 끝나서 공부까지 가능해진다면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쓴다라는 점에서 동국산업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국산업. 좋네요.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볼게요. 사실 말씀해 주셨던 시스템즈,
뭐 TC 스틸 차트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동국 산업에 우리가 종목을 좀 더 집중해 본다면 목표 자리는 어디까지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전 고점 부근이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 8,000원은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이제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되면은 아마 4분기까지는 이런 니켈 도금 강판 그 실적이 크게 잡히진 않겠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잡힐 거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까지 수출이 가능하고요. 들리는 얘기는 파나소닉에도 공급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좀 미확인 얘기지만은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 정도인데 단기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산업 8,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 있는 쪽에서 오늘 언급을 해주셨네요.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가십시오. 고맙습니다.